50조 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가 지난주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습니다. 언제쯤 국내 송환이 될지 관심이 쏠렸는데 권 대표 측 변호사는 현지에서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권도영 대표의 송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도피 생활 중에는 VIP 대접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3일에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권도영 대표 붙잡혔습니다. 지금 앞서서 보신 것처럼 국내로 송환이 언제 될지 그게 관심인데 지금 몬테네그로에서 구금된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권도영 대표는 몬테네그로 포드 코바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서 두바이 공항으로 출국하려다가 이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몬테네그로 법에 따르면 이제 피의자를 최대로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은 72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몬테네그로 검찰은 이 권도영이 외국인이고 또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실제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최대 30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지금 연장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최대한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송환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우리나라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라서 네. 우리나라가 범죄인 인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지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이제 거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검거가 됐고 또 더욱이 몬테네그로에 이 정식으로 출입한 기록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사실 미입국했다라는 건데 네. 이 부분도 사실 몬테네그로법에 따르면 이제 출입국과 관련된 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에 대해서 몬테네그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이 될 건데, 근데 지금 이미 변호사 측에서 판결에 불복해서 3심까지 가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재판이 1심, 2심, 3심 거치려면 최대 몇 년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송환까지 몇 년이 걸릴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몬테네그로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몬테네그로에서 출국하면서 사용했던 게 이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이었고요. 네. 또 소지품에서도 위조된 벨기에 여권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위조 여권은 위조 공문서인데요. 이 몬테네그로법에 따르면 이제 위조 공문서,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최대 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네. 아무래도 몬테네그로의 위조 여권 사건이 마무리가 돼야지만 송환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권 대표가 국내로 송환될지 이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 재판이 계속되면 네. 이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사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 송환이 될 수 있을지도 사실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권도영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이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는 이 권도영 대표가 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실제 기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싱가포르와 미국도 이 몬테네그로 측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나라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을 때 어느 나라에 송환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 몬테네그로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 몬테네그로 측이 미국에 송환을 할 수도 있고 싱가포르에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송환될 가능성도 사실은 확답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우선은 권도영 대표를 제대로 처벌을 하려면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요. 네. 권도영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적용되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위반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래서 근데 법정형 자체로 사실 무기징역을 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이 경제
범죄 사범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최대로 선고를 해봤자 이제 징역 한 30년형 정도인데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혐의가 적용이 되면 그 네. 혐의에 대한 법정형을 모두 합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뉴스 보면 미국에서 뭐 징역 100년형이 선고됐다, 막 150년형이 선고됐다라고 하는 게 그 법정형을 모두 합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미국에서는 폰지 사기를 저지른 사기범에 대해서 징역 150년형을 선고를 했고 네. 복역 중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피해자들은 이 권도영 대표에 대해 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마음에 미국으로 송환되는 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벌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일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사실 피해 구제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에 송환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게 사실 그 전제가 좀 성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부패 재산 몰수법이라고 해서 몰수 추징된 범죄 수익을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이 법무부가 피해자들한테 직접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관련법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아서 몰수 추징이 선고되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로 송환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형사 재판과 별도로 이제 피해자들이 권도영을 상대로 해서 이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병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국내로 송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권도영 대표 11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은 곳곳에서 VIP 대접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몬테네그로 경찰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아예 뭐 신빙성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더욱 체포 당시 상황을 보면 좀 그런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권도영이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두바이행으로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 자체가요. 권도영이 직접 부른 전세기였습니다. 그것만 봐도 사실 굉장히 빼돌린 재산도 많은 것 같고 네. 또 권도영을 조력해주는 인물들이 아직도 주변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도피 생활 중에 또 법인을 새로 세운 정황도 포착이 됐거든요. 추가 자산 은닉 가능성 이 부분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뭐 추가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권도영은 이제 몬테네그로에 오기 전에 세르비아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이제 세르비아에서 권 씨와 그리고 이번에 같이 체포된 이 한모 씨를 대표로 하는 세르비아에서 이제 법인을 세웠는데요. 네. 이 자본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르비아라는 나라 자체가 이 가상화폐 채굴이 합법적이기도 하고요. 이 가상화폐를 ATM기에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이 가상화폐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권도영은 이러한 이점을 이용을 해서 그 빼돌린 재산을 뭐 세탁하거나 네. 아니면 범죄 수익을 좀 은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부분이 입증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재산들이 많아서 네. 이런 세르비아에 아마 숨겨놨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법인의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추적을 한다 보면 이런 부분도 좀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어제 새벽에 입국을 했고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지금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 저녁쯤에 석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어제 오전 6시쯤 이제 체포가 되었고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체포는 최대 48시간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오후나 말씀하신 오늘 저녁에 이제 석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우원 씨는 본인의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자진해서 입국을 했기 때문에 석방 이후에 뭐 경찰이 특별한 이 별도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는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석방이 되고 나서는 앞으로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마약과 관련된 어떤 것을 이제 투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경찰에 적발이 된 거잖아요. 근데 처벌은 국내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국 네. 현지에서도 가능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가능한 점은 이제 속인주의라는 원칙 때문인데요. 이제 속인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 씨가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마약 투약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법에 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전 씨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본인이 마약 투약 사실을 보여줘야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것도 아마 전 씨도 이런 속인주의를 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이제 석방이 되고 나서 불구속으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우원 씨 석방 이후에 광주에 방문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전우원 씨는 SNS에서도 본인의 할아버지 잘못에 대해서 사죄를 한다라고 밝혔고 또 어제 입국 장면에서도 네. 5.18 유족에게 직접 이제 사죄를 하고 싶다라는 뜻을 보였는데요. 이 의사에 대해서 5.18 유족 측이 반성을 위해서 광주를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 이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석방 이후에 곧바로 광주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전우원 씨 SNS를 통해서 마약을 투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지인들에 대한 폭로도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폭로한 지인들 중에 이제 신원이 밝혀진 2명의 지인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들에 대한 이제 처벌인데요. 처벌이 이 마약 투약 같은 경우는 어떠한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마를 투약했다라고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만약에 코카인이라든지 케타민 같은 마약을 투약을 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마약 자체가 투약 자체가 이제 상습으로 투약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이제 가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상습 투약은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사실 입증이 어렵고요. 네. 이 상습을 투약했다라는 걸 입증할 만한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추가 수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뿐만 아니라 전우원 씨가 가족의 비자금도 숨겨두고 있다 이런 내용도 폭로를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900억 원이 넘는 추징금 환수도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비자금과 관련해서 수사가 계속 이어질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 추징금을 다시 환수하는 건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미납된 추징금이 이제 9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추징이라는 것 자체는 일종의 형사처벌입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아니면 추징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미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징 절차가 사실은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요. 또 만약에 이제 가족들이 재산을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이 가족은 추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제집행 면탈죄라든지 아니면 범죄수익 은닉죄를 좀 적용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우원 씨가 가족들이 이제 재산을 빼돌렸다 말을 하더라도 이런 진술만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빼돌렸는지 이런 부분을 좀 찾기가 어려워서 사실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행법상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죄 수익 은닉 혐의와 입증 또 공소시효 문제 등도 있고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된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추징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일종의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당사자에만 사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달리 말하면 그 재산을 가족에게 이름을 명의를 넘겼다거나 아니면 가족이 또 다른 제3자한테 명의를 넘겼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당사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이런 지속적으로 이 부분 범죄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환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법적으로 네.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